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숙명여대 역사문화학과를 정년 퇴임한 김용일입니다. 이 영상에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거는 제가 그 독일에서 유학할 때 석사 논문 지도 교수분이셨던 게르트 하다크 교수님께서 작년 10월 3일 날 출간된 책이에요. 근데 제가 좀 한글로 번역을 해봤어요. 그래, 그 책은 독일에서 유명한 출판사인데 요것이 에, 작년 10월 3일, 10월 3일이 독일 통일된 날이에요. 그 이제 동서독이. 그래, 요게 제목은 게겐바르트게 시시테 데어 도이첸 비르트샤프트 하면은 독일의 경제의 게겐바르트가 이게 컨템퍼러리 뭐 이러니까 독일 동시대 경제사예요. 그래서 동시대니까 이제 그 역사 살아있는 사람들이죠. 지금 살아있는 지금 현재. 그래 1945년 2차 세계대전 끝나고부터 2020년까지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까지인데 보시면 나중에 아시지만 2022년 작년까지 쓰시다가 작년 거의 한 4월 달까지 쓰셨어요. 그래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코비드까지 부록 비슷하게 오부에서 짧게 쓰시고 가셨는데 작년 9월 달에 돌아가셨으니까 연세는 만 80에 1941년 9월 달에 태어나셔서 작년 2022년 9월 달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돌아가실 때 이것도 이제 굉장히 비싼 책인데 123불 유로 그러니까 뭐 한 20만 원 되는 책인데 아마 유지셨을 거예요. 무료로 누구든지 다운받을 수 있게 해놓으셨어요. 그래 저는 이제 이걸 다운받아 가지고서 번역을 쭉 해봤어요. 그래 어, 번역한 거는 제가 이제 번역을 해보니까 그 주석을 빼놓고 좀 길어요. 그래 그거는 제가 차곡차곡 설명을 좀 해드리고 먼저 에, 돌아가시고 바로 이제 그 독일 신문에 그 추모 글이 쓰여 이렇게 났어요. 근데 그 신문이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인 짜이퉁이라고 비교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미국으로 치면 뉴욕 타임즈 같이 그렇게 권위 있는 일간지인데 거기에 이렇게 굉장히 길게 이 돌아가시기 전에 아마 영정사진으로 찍어 놓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굉장히 좀 길게 에, 언급이 돼서 제가 그것도 한글로 이렇게 좀 번역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가족 관계하고 그 학술하고 근데 이제 여기도 보시면 이 분야에서 세계적인 업적을 남긴 그의 뒤를 이을 후계자는 누가 될까요? 이렇게 굉장히 이건 이제 경제라고 하지만 경제사 그래 라고 하지만 사회 경제 그러니까 목차를 제가 설명해 드리면 이렇게 아실 거예요. 그래 고 읽어보시고 운면 그분의 그 학력과 어떻게 보면 그 학문의 방향성이라 그럴까 이게 폭이나 깊이 그런 거를 언뜻 알 수 있게 자세하게 또 썼네요. 그래 제가 이제 번역을 하면 이게 그러니까 1945년부터 2020년까지인데 크게 4부작으로 나누셨어요. 그 이제 첫 번째 일장이 제 일장이 독일이 이제 1945년 무조건 항복을 하고 연합국 4개국으로 해서 점령이 됐잖아요. 그 이제 군정을
1949년까지 동소득 분단 국가가 생기기 전까지 그게 이제 1장이고 그다음에 이제 2장이 사회적 시장 경제에서 요건 1949년부터 통일될 까지 서독 경제사예요. 근데 이제 왜 서독 경제사를 사회적 시장 경제냐 하면은 그 서독의 경제의 경제 질서, 경제 시스템이 사회적 시장 경제였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서독의 경제사 하지 않고 사회적 시장 경제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다음에 이제 3장이 요게 이제 동독의 경제사인데 통일되기 전까지 건국하고 그러니까 50년만 쳐도 90년, 40, 한 41년. 그거는 국가사회주의 계획경제. 그것도 동독 경제사의 그 경제 시스템이라 그러나 경제 질서라 그러나 그거가 국가사회주의의 계획경제다. 이렇게 해서 그 동독 경제사는 국가사회주의 계획경제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4장은 통일이 되고 1990년에 2019년까지 그것도 똑같이 이거는 통독의 통일된 독일의 경제사지요. 그거는 사회적 시장 경제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통일이 되고 나서의 그 경제 시스템, 경제 질서는 서독의 경제 질서가 그대로 된 거죠. 물론 이제 그 속에서 운영은 좀 변화가 있었지만 크게 경제 시스템으로 볼 때는 통일된 독일도 사회적 시장 경제다. 그래서 통일된 독일의 경제사도 그 이름을 사회적 시장 경제라 이렇게 붙이셨어요. 그다음에 이제 5장은 위기 해가지고서 팬데믹, 그 코비드하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그 우크라이나도 조금 그 속에 있어요. 그래 여기 이렇게 해서 거의 한 440 정도 페이지가 되는데 그거를 제가 뭐 주석 없이 쭉 하니까 369페이지 이렇게 되네요. 그래 그 목차도 꽤 길죠. 근데 이 목차 시스템이 에, 이렇게 같아요. 동독서독 물론 똑같지는 않지만 그래서 그 설명을 해드리면 요거 이제 에, 그 동서독 건국되기 전에 4대 연합국의 군사 점령이죠. 군사 통치 군정을 그것도 이제 서부 점령 지역하고 그 소비에트 소련 점령 지역하고 나눠서 동서독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서부 점령 지역은 첫 번째가 독일의 분단. 요거는 이제 에, 그 물론 이제 점령은 시작하자마자 포츠담 선언에서 결정을 하니까 했었으니까 그거하고 일장의 일뭐 챕터라 그럴까 그거는 독일의 분단 그리고 요걸 이제 눌러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 요게 제가 하이퍼링크를 다 해놔서 그걸 눌러보시면 그 하나하나 그 토픽마다 이렇게 요건 이제 한글로 이렇게 돼 있지만 여기를 눌러보시면 제가 그 독일어를 번역한 곳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독일어를 이렇게 해놓고 그 밑에 이제 한글 번역하고 독일어 해놓고 한국 번역하고 이렇게 거의 이제 한 센텐스마다 그렇게 하고 그 연관된 자료들은 이렇게 저도 이제 그 좀 자세히 찾아봐야 되니까 그래서 하이퍼링크들을 관련 자료들을 다 그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요거는 독일 그런 식으로 그래 그 독일어를 혹시 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 포츠담 선언은 정치적 새 출발, 이중 국가 설립, 그다음에 변화하는 사회,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크게 서부 점령 지역하고 서부 점령 지역은 주로 미국, 영국, 불란서지요. 그래 이제 그 군정의 경제 질서,
그다음에 3의 E가 생산, 프로덕션. 그다음에 생산에서도 노동, 자본, 토지, 그다음에 이제 재건, 그다음에 베를린은 또 특수한 잖아요. 그 베를린 자체를 그 속에도 또 이제 4대 점령 국가들이 나눠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계 생산, 그다음에 무역, 그다음에 크게 이제 분배 중에서도 국가의 요거는 이제 몫이라 그러는데 국가의 역할이라 그럴까? 분배에 있어서,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생산과 경제 질서가 있고, 그다음에 생산이 있고, 그다음에 분배가 있고, 이렇게 크게 나눠서 분배도 국가가 분배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근로소득, 자산, 사회적 소득, 소비, 뭐 이렇게. 그래도 그게 이제 전체 어떤 분배를 이렇게 영역을 포함하는 그런 영역들을 아주 뭐라 그러나 적절하게 나누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소련 점령 지역의 이것도 경제 질서, 생산 분배 이렇게. 그다음에 이것도 같은 패턴이라 그럴까 같은 구조로 요거는 사회적 시장 경제 이제 소득 경제사지요. 그래 경제 질서의 토대, 라인 자본주의, 글로벌 조정, 노사관계, 경쟁 질서, 사회적 시장 경제 수용, 그다음에 이거는 인구와 사회 구조, 생산, 이것도 그죠? 생산 중에서 생산도 그렇고, 그다음에 국제 관계, 이것도 이제 환경도 중요하게 들어갔네요. 그리고 이제 구조적으로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이렇게 나누시고, 그다음에 분배는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것도 동독의 이제 경제는 동독의 경제 질서, 이것도 그러니까 어떤 거 같은 구조라 그럴까 같은 패턴으로 하면서 전체 경제사를 전체 이렇게 커버할 수 있게 구조를 무슨 건물 짓는 것 같이. 근데 건물도 모던한 건물이에요 보니까. 근데 있을 것 내용은 다 들어갈 수 없겠지만 하여간 그렇게 이런 패턴은 아주 보기가 드물죠. 이렇게 경제사를 이런. 그다음에 생산에서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요거 동독은 또 특히 그 시기적으로도 나눴네요. 49년부터 62년, 63년부터 70년, 71년부터 89년. 요거 나누는 것도 다 이유가 있겠죠. 언뜻 보면 요거는 이제 독일고 장벽사 할 때까지,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대땅뜨라 그럴까? 그리고 동서독 기본조약하고 요럴 때까지. 그래서 그런 걸로. 그다음에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산업이 아주 경제고 실체 그런 산업별로 자동차 산업, 무슨 산업, 뭐 그다음에 섬유 산업, 뭐 서비스, 금융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양이 제일 많죠, 여기가. 그다음에 사회소득도 아주 좀 자세하게 주택 정책, 가족 지원, 사회복지 그래서 정책적인 거를 아주 구체적으로 볼 수 있게 책을 써주셨어요. 그다음에 요거 이제 통일된 다음은 이것도 참 우리도 통일이 될 건데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이건 굉장히 아주 시사적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한테 우리나라한테도 앞으로 미래. 그래 거기서도 경제 질서 그다음에 이제 노사관계에서 파산법 개혁 무슨 뭐 그것도 생산 국제관계 분배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이제 통일된 다음에 동독 경제를 어떻게 서독 경제에 흡수시키느냐 그거 굉장히 그래도 성공적으로 됐는데 그 틀은 사회적 기본 시장 경제 서독의 시장 경제의 틀을 그 경제 질서를 에, 틀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과정을 아주 구체적으로 그렇게 적으셨어요. 근데 이분이 그 문체가 굉장히 간결하고 명료해요. 그래서 이거 무슨 해밍웨이 같이 쓴다 그럴까? 그러니까 그리고 요거는 이 책은 독일 경제부죠. 그 경제부
경제부의 의뢰로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못 가도 뭐 한 계속 그 독일 경제사의 그 표준 책으로 남을 책이에요. 예. 이런 시야로 이렇게 쓰실 분이 다시 나기 어렵다고도 그 신문에도 어, 나왔는데 그래 요거는 이런 식으로 소개 그리고 제가 그 하나하나 그 토픽마다 이 토픽도 수로 하면은 하나 둘 셋 넷에서 뭐 한 몇십 개가 넘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제 요거를 들어가 보시면 그 한글로 한 토픽마다 한 거.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를 눌러 보시면 하이퍼링크로 그 독일어 센텐스 하나하나마다 번역한 거를 보시고 또 독일어 그쪽에서는 소개, 어디 갔지? 그 연관된 자료하고 링크를 해놨으니까 주로 연관된 자료도 독일어인데 이렇게 독일어 한글 독일어 한글 근데 이제 아담 스미스 하면 그래도 그러니까 맨 처음에 소개할 때 막사하고 아담 스미스들로 어, 짧은 걸 인용하시면서 그런 식으로 해놨어요. 저도 뭐 모르는 게 많으니까 번역하면서 연관된 자료들을 찾아봤거든요. 그래 그렇게 되고 그리고 요 추모 기사를 읽어보면 이분이 이제 41년도에 태어나셨는데 이 하닥 교수님 아버님도 경영학과 교수셨어요. 근데 그 쿠룹스사라고 어떻게 얘기하면 뭐 군수하고 철강하고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포항제철, 뭐 한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철을 생산하면서 군수품을 다 만드는 그런 회사였어요. 그룹사가 요즘에는 뭐 커피 기계도 만들고 그렇지만 그게 그러니까 어떤 그 총체적인 독일 산업혁명에서 자동차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런 큰 그 기계들 그리고 그 군수품들 탱크니 뭐 비행기도 만들었나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런 아주 대표적인 회사였었는데 그룹이죠. 근데 이제 그 주인도 2차 세계대전 끝나고 그 뉘른베르크에서 전범 재판받고 그러니까 이제 그 스카우트를 했나 봐요. 그 회사에서 전문 경영인으로 이 아다 교수님의 아버님이 경영학과 교수셨는데 또 그래요. 그룹사는 본사가 SN에 있어가지고 SN이 어떻게 얘기하면 그 석탄 철강의 본산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독일 산업혁명의 본산지라고 하는 데인데 거기에 글로 가셨어요. 무슨 이사로 대표이사쯤 되는 것 같은데 그래 여기 잠깐 보면 이제 그분이 그 당시에 그 AP통신하고 인터뷰한 거에서 프리츠 빌헬름 하다가요 아버님인데 요 언젠가 우리가 유럽 재무장을 방해했다는 비난을 받더라도 크룹스 공장에서 다시는 군수품 안 만들겠다고 그러니까 크룹사가 다시는 이제 군비 거기 안 하겠다고 뭐 그게 나와요. 그런 게 왜 나오냐면 이제 이 하닥 교수님의 어떤 그 다음에 있어서의 그 학문의 방향성이라 그럴까? 근데 하여간 이 하닥 교수님이 어떤 그 학문적인 인정을 쫙 받는 거는 31살 때 겨우 32세 때 요 책이 20세기 세계 경제사가 한 5권으로 됐나 그런데 한 권 1차 세계대전을 맡아가지고 1차 세계대전이 이게 굉장히 그때도 보면 논쟁이 많아 있었던 거거든요. 특히 이제 책임 문제에서 독일에 그래 근데도 직접 이걸 쓰신 거예요. 그래 이거 이제 근데 이제 평가를 어떤 그런 평가를 받으신 거죠. 어떤 완전히 그 어떤 경제사에서 이런 그래서 요 책이 펭귄에서도 나오고
UCLA인가 미국에서 캘리포니아 대학 출판부에서도 영어 버전으로 나와서 어떤 학문적으로는 이때 인정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 그 책도 보면 앨런 밀워드하고 이분들이 이제 영국 분들도 있고 세계 경제사를 쓰는데 1차 세계대전 게르트 하닥교수가 쓰셨는데 다른 부분을 쓴 사람들도 그 당시에 유럽에서는 경제사에서 어떤 그 최고 수준의 분들이 집필한 시리즈예요. 거기에 이제 1차 세계대전 또 핫한 부분을 맡으셨다 이거죠. 그래 이제 그 공부는 민스터 대학하고 베를린 자유대학하고 파리 또 이 대학에서 공부를 하셨어요. 언어를 영어하고 불어하고는 아주 잘하세요. 근데 이제 그 학위 논문을 프랑스 철강 노동자의 사회적 지위,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노동자 쪽으로 그 포커스를 맞추셨다 그래요. 그래 유르겐 코크하는 요건 아주 대표적인 그 독일의 이분이 뭐 근데 여기서는 뭐 사회학자, 역사학자, 경제 뭐 그게 큰 구분은 없어요. 근데 이제 패컬티는 유르겐 코카도 이분이 캐피탈리즘 빌레펠트의 그죠? 이분이 그러니까 어느 뉴 소셜 히스토리 소셜 사회사 사회사에서 독일에서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에, 어디 갔나 그 대표적인 사학자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분 같이 그러니까 특히 이제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는 독일 역사학에서도 한쪽 방향에서는 이쪽에서는 그렇게 뭐라 그럴까 노동 계급에 포커스를 맞추는 그게 학문적인 유행이었는데 그 유행 속에서도 아주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맡으셨다 이런 거죠. 그래 72년에 마부르크 대학 제가 여기서 그 학부를 다녔는데 여기로 오셔가지고 요거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제가 80년대 갔을 때 80년대 초반에 그때 동경대학 교환교수로 82년부터 84년까지 그랬은 거예요. 그때 동경대학 가셔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독일 식민지 시대 때 그 태평양에 마리아나 제도라고 그 조그만 섬들 이런 거 그거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식민지가 경제적인 그 실제로 이득이 있었냐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게 식민지 독일도 이제 식민지 경쟁에 늦게 가담을 해가지고 아프리카에서도 쫓고 뭐 태평양에서도 욕을 가졌는데 그것이 경제적으로 어떤 그 정치적인 그거하고 선전하고 비교해서 어땠냐. 근데 이제 경제적으로 별 그게 없었다. 이런 직접 발전하셨다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그 거기서는 이제 또 미션도 다루시고 그러니까 그리고 부인이 하다가 피케세요. 이분은 학교에는 안 계셨는데 하빌리타치온까지 하셨어요. 그래 이게 아동사인데 1700년부터 1900년 아동사는 뭐그 한때 그 한 역사의 부분으로는 나오지만 자료 자체가 없고 그래서 쓰기가 그냥 힘든 건데 어떤 거 이거를 쓰셨네요. 같이 두 분이. 그다음에 요거는 노동운동과 사회과학 해가지고서 이 마브르크 독일 역사학계는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그 학문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국가를 그 역사 경험적으로 이렇게 서포트하는 그런 입장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비스마르크가 그 통일되고 더군다나는 그러니까 이제 보수적인데 그때 이제 마부르크 대학이 그 우리가 이제 프랑크푸르트 학파라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이제 어떻게 보면 히틀러에 대한 연구죠. 전체주의에 대한 연구. 특히 이제 유태인들 교수 중심으로 프랑크푸르트 학파라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70년대 그때 어떤 그 핵심적인 부분들이 정치학이죠 주로 사회학하고 마부르크로 좀 옮겨왔다 그럴까 그래
것이 있어요. 이 키놀 교수하고 뭐 그거 이제 아벤트로트 학파라 그러는데 그건 아주 학파라고도 하죠. 그래 이제 주로 정치학자들인데 요 하닥 교수님이 거기에 아주 합류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역사학과 그 교수들은 뭐 보수적이라 그 뭐 싸우지는 않았겠지만 하여간 여기로 보면 신문에 프랑크푸르트 나온 거 보면 그렇게 친하게 지내지는 않았다. 역사학부 교수들하고는 오히려 더군다나 이제 그때 그 마브르크의 그 교수들이 한마디로 하면 이제 근데 그 공부를 많이 하거든요. 그분들도. 그러니까 이게 공산당, 독일 공산당 계열사 출판사가 있는데, 그것이 그 계열사 출판사가 폴 루겐슈타인이라고 여기서도 책 아주 계속 많이 나왔어요. 제가 유학할 때 보면 거기서 이제 키널에 대한 전집을 하는데 거기서도 글을 쓰고 해서 마브르크 역사학과 동료들 사이에서 많은 친구를 사귀지는 못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다음에 그 이제 제가 유학할 때 그 정치학과 교수분들이에요. 유명한 거 좌파 교수들이죠. 한마디로 프랑스 대페도 그렇고 아벤트로트, 휠베르트 유명하신 분들이에요. 정말 아주 그 당시에 지금 다 80대가 넘는 노인 교수. 그래 요거 아르바이트 베베궁 노동운동과 괴젤샤프트, 비션샤프트, 사회과학이라는 아주 란 출판사까지 따로 아까는 이제 공산당 계열의 출판사고 만들어서 그런 저술 활동을 에, 협동적으로 해줬다 이런 거죠. 네. 그다음에 요거 이제 카라스하고 사회주의 경제이론 입문 요거는 예전에 한글로도 번역판이 나오는데 요즘까지 있나 모르겠네요. 그래 이제 사회주의 경제이론 책 아주 얇은 거 그거를 쓰셨었어요. 근데 그거는 아주 크리스토퍼 힐이라고 당시에는 막시스트였나 봐요. 유명한 영국의 대가 같이 거기에 이제 영국 역사 리뷰에도 이분이 직접 소개를 했었다. 그만큼 권위가 있는 책이다. 이런 걸 정리를 잘하세요. 깔끔하게. 그래. 이건 이제 그 에스덴에 있는 크룹사 본사. 그래. 여기 보면 대기업과 대기업의 경제 정치적 역할. 요게 이제 어떤 게다다 교수의 핵심 뭐 그런 거였다 이런 거죠. 그래. 그 허시구도 정년퇴임 허시구도 계속 글을 쓰시고 하셨는데 또 특이하게 이 과정에서 화가 아우슈비츠에서 살해된 그 아내하고 유명한 거 유태인 화가였나 봐요. 그래서 그 화가의 부부의 유태인 화가 부부의 관한 책을 이렇게 쓰셨네요. 그러니까 참, 이건 이제 제가 졸업할 때 석사, 요분이고, 요분이 핑켓이에요. 나 부인고, 요 큰아들이고, 지금 다 컸죠. 그래, 요걸 보시고, 그 다음에는, 요 목차를, 이 목차가 번역은 제가 뭐 이렇게, 1차로 해서 정확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보시면 요것만 따로도 보실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하이퍼링크 돼 있어서 그 장마다 이렇게 따로 정리했고 요거 전체 한 건 300페이지 되는 거는 그건 전체로 한 거고 장마다도 다 따로따로 했어요. 그래 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욕심이 있다면은 이런 구조를 잡는 게 저도 일담이지만 석사 논문 그 프로포절이라 그러나 그거를 한번 적은 날 벌써 그날 이렇게 구조에서 페이지 수를 정해 주시더라고요. 그러고 같이 이것도 구상을 딱 하셔서 이런 토픽들을 쫙 하고 요건 몇 페이지 요건 몇 페이지 아마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직적이면서 그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구도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도 이제 외형적으로는 아주 비슷하잖아요. 독일하고 분단됐고 소련 군정, 미 군정 남북으로 했고 또 분단 국가가 됐고 그 다음에 독일은 아직 안 됐지만 경제 시스템도 북쪽은 완전히 그렇고 어떻게 보면 똑같이 국가사회주의
이 계획 경제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사회적 시장 경제는 아니지만 무슨 하여튼 시장 경제는 시장 경제고, 근데 이제 시장 경제도 저 사회적 시장 경제는 방향성을 수출로 잡았었고, 우리도 처음엔 못 그랬지만 하여튼 그러고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아요. 그 내용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어떤 그 동시대에 한국 경제, 한반도 경제에서 북쪽, 남쪽 해가지고 이런 구도를 모방이라고 하긴 뭐 하지만 모방이 아니죠. 실제가 같았으면 뭐 그거죠. 그러니까 다른 점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해보면 이분도 이제 물론 이제 통계는 굉장히 뭐 아주 그래픽으로서는 뭐 몇 개 안 쓰셨어요. 그것도 이제 독일 통계국에서 나온 거. 하지만 이제 설명으로는 통계가 있는데 우리도 북한은 뭐 통계 그거 믿을 건 못 되겠지만 하여간 그래도 나고 남한은 통계는 다 있을 테니까 그래서 그렇게 통계 자료하고 그러니까 요게 어차피 독일 경제사에서도 스탠다드 그가 될 테니까 이런 구조를 해서 하고 또 통일된 다음부터는 이제 배울 게 많을 것 같아요. 시사하는 점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도 이렇게 경제사를 써보면 어떨까 하는 거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너무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요거는 제가 인터넷에 해서 누구든지 볼 수 있게 이렇게 올려놨어요. 저 페이스북도 그렇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유튜브 영상으로 지금 제가 해서 그 밑에도 요 번역한 거 그거를 링크를 포스트 같이 첨부해 놓겠습니다. 네, 두서없이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요게 이렇게 해서 스탑 쉐어를 안 한 채로 레코드를 스탑 레코딩을 하겠습니다. 바이바이.